자, 일반어학 7번째 주 2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법칙에 대한 계산을 우리 앞 시간에 배웠고요.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지요. 첫 번째 케이스가 최종 상태와 초기 상태의 문제였고요. 여러분들이 기체 법칙, 기체 방정식, PV는 NRT, 여기 나와 있는 PV는 NRT라는 식을 이용해서 초기의 조건 P1, V1은 N1, R, T1 이라는 조건에서 R을 놓고 양쪽으로 다 이항시킨 거죠. 그래서 R은 같다 해서 초기 조건과 최종 조건이 같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몰수와 부피가 일정하다면, 그죠? 몰비와 부피가 일정하다면 T1분의 V1은 T2분의 P2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고요. 만약에 압력과 온도가 일정하다고 한다면 N1분의 V1은 N2분의 V2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또는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보면 N1분의 P1 V1은 N2분의 P2 V2 이렇게 놓고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 조건하고 최종 상태, 최종 조건하고 어떤 게 변하지 않고 일정한지를 보고 그 일정한 값은 여기서 지워버리면 되죠. 지워버리고 나머지 식을 가지고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요. 네, PV는 NRT에서 PVN 또는 T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VN, T 요 값 중에 어느 한 값이 비어 있을 때 이 식을 이용해서 그 값을 계산해낼 수 있다 얘기했고요. 이때 우리가 기체상수를 0.0821 이렇게 썼죠. 0.0821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쓸 때 반드시 단위가 온도는 K 절대 온도, 그죠? N은 몰이었고요. 부피는 리터였고 압력은 ATM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위가 틀리면 이런 단위가 다르면 틀린 게 아니라 단위가 다르면 이렇게 단위를 변환시킨 후에 PV는 NRT라는 식에 넣고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이 PVN 또는 T 계산에서의 변형 중에 하나가 몰 질량과 밀도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 몰 질량을 구할 때는 N을 그렇죠? M의 몰 질량분의 질량으로 바꿔 놓고 우리가 몰 질량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문제 예제 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밀도에 대한 문제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이 식을 이용해서 여기서 부피와 질량을 뽑아내고요. 나머지를 이항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RT분의 몰 질량 P라고 하는 값을 식을 도출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세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기체 법칙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는 거의 틀리지 않고 맞출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로 기체의 혼합물입니다. 기체 혼합물 중에는 기체 혼합물이라는 것은 이제 기체가 여러 가지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체가 어떻게 섞여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몰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부피비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부분압, 각각의 기체가 가지는 압력, 이 부분압을 통해서 우리가 기체 혼합물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상기체 법칙은 모든 기체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기체 혼합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기체 혼합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부분압이라는 것은 혼합물 내에 각 기체가 전체 압력에 기여하는 부분이다. 전체 압력에 기여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분압의 합은 전체 압력과 같다. 요것을 우리 달톤의 법칙, 달톤의 부분압 법칙에 의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달톤의 부분압 법칙은 전체 압력은 각각의 기체의 부분압의 합과 같다. 더하기 합과 같다. 이게 이제 달톤의 부분압 법칙입니다. 이게 어떻게 같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상기체 법칙 PV는 nRT. 그죠? PV는 nRT라는 식에서 자, 압력을 놔두고요. V를 이렇게 넘겼어요. 그죠? 압력을 놔두고 이렇게 V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P는 V분의 nRT라는 식이 생기죠. 자, 이걸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식입니다. P는 V분의 nRT.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식을 조금 대입을 할 건데요. 즉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전체의 몰수는 각각의 기체의 몰수의 합과 같다라는 부분을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몰을 뭘로 대입하냐면 각각의 몰수 NA와 NB로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은 V분의 NA 더하기 NB 가로치고의 RT 이렇게 바뀌죠. 그죠? 이 식을 다시 이렇게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색을 바꿔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누면 이 식은 이거는 이제 분배 법칙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는 수학에서의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네 이렇게 각각에 나오죠. 그래서 V분의 NART 한 항이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V분의 NBRT 그 다음 항이 나옵니다. 요 항이 그죠? 요 A의 몰이니까 요 PV는 nRT에서 요 A의 부분합이 되는 거예요. 요 항은 B의 부분합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의 압력은 각각의 기체의 부분 압력의 합과 같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이게 바로 달톤의 부분압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걸 또 하나 우리 몰 분율이라는 거를 통해서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이 여기 식에서 VA는 NA, RT, per P 이렇게 요 PV는 nRT에서 뭘 바꿨어요? V하고 N을 바꾼 거예요. 다시 여기서 그죠? PV는 nRT에서 VU는 P분의 nRT 이렇게 바꾼 거예요. 부피로 이렇게 나오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이러한 똑같은 전개 방식에 의해서 부피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V도 똑같이 전체의 부피는 각 기체의 부피의 합과 같다. 이건 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요 쭉 내용을 거쳐서 지금 네 이게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네요. 요 전체의 부피분의 부분 A 기체의 부피를 따져서 봤을 때 PV는 nRT라는 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죠? 네.
여기서 요거 같은 항이 있는 얘를 지워버리면, 즉 부피의 B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몰 B와 같다. 몰 분율과 같다. 부피의 분율은 몰 분율과 같아요. 압력도 마찬가지예요. 압력도 이렇게 같은 거 지워버리면 압력의 분율은 몰 분율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혼합되어 있는 기체의 A 기체의 부분합은 몰 분율, 얘가 몰 분율이에요. 몰 분율 곱하기 전체 압력과 같다. 이렇게 구하시면 얘가 몰 분율 X다.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PB는 그죠? PB는 똑같이 B의 몰 분율 곱하기 전체의 압력 이렇게 할 수 있죠. 똑같은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젖은 기체에서의 물의 부분합은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실험 요게 예를 들면 이제 그 수소를 물에 이렇게 전기분해를 통해서 뽑아내는 이런 작업들이라고 보시면 그런 작업들이라고 보면 이랬을 때 수소 기체가 여기 모아지는 과정에서 물 분자랑 같이 모아져요. 그래서 이 수소와 물 분자가 섞여 있는 이런 기체에서 우리가 부분합을 구할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수소의 부분합 수증기의 물의 부분합은 수증기의 부분합과 같다. 그래서 온도에 의존된다. 근데 보통은 이 물의 부분합은 물의 증기압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분 책의 뒤에 부록에 보면 물의 증기압의 값들이 쭈루룩 나와 있어요. 거기서 보고 여러분들이 값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젖은 기체의 경우에는 전체 압력은 물의 증기압 플러스 기체의 부분압의 합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기압은 우리가 이제 그 베이퍼 프레셔라고 하는데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또 세 개의 함수. 우리 물성에서 배웠죠? 1장에서 배운 물성 중에 증기압은 세 개의 함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예제 하나 풀어 볼게요. 예제 교과서에 있는 5.8 예제입니다. 한 학생이 25도에서 자, 온도 T 나왔어요. T 25도에서 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 기체 시료로 만들려고 한다. 이 학생은 전체 압력 758mmHg. 자, 압력 P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152ml의 수소를 수집하였다. 수소에 뭐 나왔습니까? 부피, 볼륨 나왔습니다. 자, 부록 1에서 25도씨의 물의 증기압을 찾아서 다음을 계산해라 그랬어요. 수소의 부분합은 뭐였어요? 증기압 더하기 전체 압력은 증기압 더하기 수소의 부분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소의 부분합은 전체 압에서 물의 증기압을 빼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앞장에서 봤던 요 식에 의해서 전체 압력은 수소의 증기압, 물의 증기압, 수소가 아니고, 네. 여러분들 책 부록에 있는 물의 증기압 더하기 수소의 부분합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표를 쭉 찾아봤더니 25도씨에서 물의 증기압이 23.76 mmHg였어요. mmHg.
그래서 758mm Hg에서 23.76을 빼주면 수소의 부분압은 734mm Hg가 나왔습니다. 그죠? 두 번째 문제 B. 뭘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 수집되는 수소의 몰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몰수를. 우리 무슨 식을 이용한다고요? PV는 nRT. PV는 여러분 풀이를 아직 보지 말고 PV는 nRT예요. 그죠? 몰수 누구? n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n을 앞으로 뽑아 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n은 자 얘를 이렇게 넘기면 되죠. 얘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쪽 저쪽 복잡하니까 여기 RT를 넘기면 R T분의 P V.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값들을 문제에서 얻어서 알고 있어요. 그 값들을 한번 채워볼게요. 자, R은 얼마예요? R.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기체상수니까 0.0821. 자, T는 뭐라 그랬습니까? 온도라 그랬는데 반드시 뭘 써요? K, 절대온도 K를 써야 되니까 25도라는 문제에서 주어진 섭씨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273 더하기 25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V는 얼마나 그랬어요? 네, 수소를 152ml 얻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V는 단위가 여러분 항상 단위를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단위가 여기서는 리터라 그랬어요. 그래서 152ml를 100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0.15 2리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압력이 문제였어요. 압력, 수소의 압력은 아까 우리 그 A번 문제에서 수소의 압력 구했습니다. 734mm Hg. 그런데 네, 반드시 단위를 맞추라고 그랬어요. 기체상수 R 0.082를 쓸 때는 압력이 뭐다? ATM이다. 그래서 734를 뭘로 나눠줘요? 그렇죠. 단위 변환계수 734를 1ATM인 760mm Hg로 나누면 이게 단위가 ATM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값 다 대입해서 구하면 n이 나오죠. 그게 여러분들 여기 풀이에 나와 있는 요 얘기예요. 자, 요거 수소의 압력을 ATM으로 바꾼 거, 그다음에 부피를 리터로 바꾼 거, 그죠? 온도를 또 K로 바꾼 거, 그리고 기체상수. 답은 0.00600몰 이렇게 산출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 기체운동론 보겠습니다. 기체가 운동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기체는 특정한 모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체가 부피를 나타내는 것은 기체의 운동에 의해서 이 기체가 용기의 벽에 부딪혀서 용기의 벽에 부딪혀서 부피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체 분자는 끊임없이 우리가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기체의 병진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차례차례 살펴볼게요.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기체 분자가 이렇게 사방으로 일정한 규칙 없이 계속 운동을 합니다.
자, 기체는 대부분 비어 있다. 분자의 부피는 매우 적다. 기체의 분자는 끊임없이 무질서한 운동을 한다. 그래서 탄성 충돌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체의 압력이라는 것은 네, 분자들이 용기의 벽과 충돌함으로써 생긴다. 그래서 기체의 압력 P는 3V분의 N 뉴턴, N 질량, mu 속도의 제곱 이렇게 표시를 해요. 기체 압력이라는 것은. 네. 그리고 이 기체가 이렇게 압력을 발휘할 때 운동하는 이 병진 운동의 에너지를 우리가 ET라고 얘기하면 ENA 그 분자의 NA분의 3RT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런 식을 이용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이 중요한 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기체의 평균 속도 구하는 식인데요. 이 평균 속도 구하는 식은 여기 보는 것처럼 요 식에서 이렇게 환산되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m 몰 질량분의 3RT의 2분의 1승 한 게 기체 분자의 평균 속도다 보시고요. 요 기체 분자의 평균 속도는 온도에 역반비례한다. 그죠? 온도에 반비례한다. 온도에 2분의 1승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U1분의 U2는 가로 T2분의 T1의 2분의 1승 이런 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네. 예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예제 5.10입니다. 25도씨에서 N2 질소죠. N2 분자의 평균 속도 U를 구해라. 자, U는 mm 몰질량분의 3RT 2분의 1승 이거라 그랬어요. mm 몰질량 N2 28.02 나왔고요. 3 곱하기 자, 여기에서 요 기체 상수는 지금 속도를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0.0821 요 기체 상수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세 가지 기체 상수 배웠잖아요. 속도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에너지에 관한 거,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기체 상수 방정식에 의한 PV는 NRT에 쓰이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배웠는데 그 중에 여기는 속도가 관련되기 때문에 8.31 곱하기 10의 3승 요게 R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 0.0821 요거 쓰면 안 돼요. 네, 단위는 네, 세크의 제곱 몰 K 분의 질량 가속도죠. G. 네, 그 다음에 M 제곱 미리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 지워버리고 얘 지워버리고 K 지워버리고 하면 세크 제곱분의 미터 제곱인데 2분의 1승 하죠. 그래서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숫자는 다 계산하면 그래서 515 미터 퍼 세크 이렇게 해서 질소 분자의 평균 속도를 구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체 유출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용기에서 기체가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문제를 구하는 방법들이 또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체 유출이라는 것을 잠깐 살펴볼게요. 자, 기체 유출이라는 것은 일단 확산이 있고요. 확산이라는 것은 압력에 의해서 눌러지는 게 아니라 기체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느린, 그러니까 농도의 차이에 의해서 이동하는
그런 것이 확산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출이 있습니다. 분출은 자 보세요. 저압에서 기체가 조그만 구멍을 통해 흐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기체 분자 운동론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분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기체의 압력과 입자의 상대 속력이다. 그래서 그라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체의 분출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A의 분출 속도와 B의 분출 속도의 비는 각각의 질량비의 그죠? 제곱근과 비례한다. 이렇게 이런 식을 그라함의 분출식에서 산출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보시면 분출 실험에서 아르곤 기체를 작은 구멍을 통해 부피가 120ml인 진공 상태 플라스크에 32초 동안 분출하게 했고 이때 플라스크 안의 압력이 12.5 mmHg였다. 자, 이 실험을 몰 질량이 알려지지 않은 기체 X로 T와 P가 같다 했어요. 즉 PV는 nRT에서 T와 P는 제외된다 이 얘기입니다. 네, 플라스크 안의 압력을 측정한 결과 48초 뒤에 12.5 mmHg였다. 자, 압력도 똑같아요. 그죠? 압력 똑같죠? 부피 똑같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몰 질량을 구하라. 먼저 몰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속도를 구해 보면요. X의 속도는 48초 중에 몰 빠져나간 몰수. 아르곤의 속도는 32초 중에 빠져나간 몰수.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속도의 비는 몰 질량의 비에 제곱근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 n은 지워지잖아요. 그러면 1.5는 이렇게 해서 몰 질량을 바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쉽죠? 여러분 그 그람의 식만 알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 장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실제 기체에는 우리가 이상기체 방정식을 배웠는데 사실 이 이상기체는 말 그대로 이상이에요. 우리가 가상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만들어 놓은 그 기체인 거고요. 실제 기체는 그렇게 이상기체 방정식을 완전히 따르지는 않아요. 약간 벗어납니다. 그게 이제 실제 기체가 어떤 면에서 벗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슬라이드예요. 우선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이상기체 법칙을 벗어난다. 먼저 분자들 간에 인력이 존재한다 라고 돼 있어서 사실상 분자 간의 인력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피가 몰 부피가 이상기체보다 작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요 얘기고요. 분자 간의 인력은 몰 부피를 예상보다 작게 만든다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기체의 부피는 몰 부피를 예상보다 크게 만든다. 왜? 너무 작은 곳에서는 더 이상 기체 부피가 줄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체들이 부피가 제로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분자들이 가까워질수록 하이 P, 로우 T에서 더 많이 벗어난다. 압력이 높을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더 많이 벗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분자 간의 거리 때문에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기체는 이상기체와 이 부피 측면에서 조금 다르다. 분자 간의 인력 때문에 부피가 몰 부피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작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아주 고압이나 낮은 온도에서는 부피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야 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입자가 있기 때문에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가 있기 때문에 이상기체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